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속도를 내면서 20여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서산 민항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서산 공군 비행장을 활용해서 서산 민항을 추진하다는 그 논의가 2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인정을 받고도 번번이 무산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이 충청에 하늘길이 열릴지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을지 집중 토론해봅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가덕도는 28조 원이 드는데 서산 민항은 기존의 공군 비행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509억 원이면 된다. 잘 추진이 되지 않는 일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 예타 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건설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분들과 함께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명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맹정호 서산시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맹정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소대 항공융합학부의 윤한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한영입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여러분께 안내하겠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 평가 면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최대 28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 투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충남의 서산 민항 사업은 20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이용해 민간 항공 시설을 짓는 서산 민항 사업은 예산도 509억 원으로 가덕도 신공항 최대 예산의 500분의 1 수준입니다. 홍성, 아산, 경기도 평택까지 9개 시군 148만 명의 항공 소외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편익이 1.32로 높게 나왔는데도 서산 민항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서산 민항의 주 수요지가 될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여서 제주 제2공항 신설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웃한 새만금을 비롯해 울릉도와 흑산도 민항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유독 충청권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 3, 4월 예정된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서산 민항이 채택되도록 우선 노력하고 정부의 예타 대상에 포함되도록 후속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관련 화면을 통해서 그동안의 사정을 상당히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이게 논의가 시작된 게 97년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산 공군 비행장에 민항도 설치해라 이런 뭐 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온 건가요? 예, 우선 제가 이 공항 문제를 논의하는데 두 가지를 우선 좀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는 가덕도가 되는데 왜 서산 민항이 안 되느냐, 이런 지역 감정의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거 엄격히 말하면 지역 수건 사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사업입니다. 정부 사업을 제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 우리 수건 사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지시를 했습니다만 제가 충남도에 근무하던 80년대부터 이미 서산에 공항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산공단이라든가 이 서산 태안 지역에 새로운 첨단 산업과 문화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거를 육로나 해상로는 한계가 있다. 어차피 미래에 대비해서 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지속돼 왔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서산 이 민항의 취약 문제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정부까지는 이게 잘 유지가 되어 왔고 정부 차원의 이 소위 그 항공 개발 중장기 계획 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인 2010년에도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고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작년이죠. 국토부에 지금 말씀한 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또 이 타당성 조사 이게 혼란이 있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워낙 각종 그 대단위 사업이 많이 추진되니까 이걸 사전에 경제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하는 법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거쳐야 일정 금액 이상이든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데서부터 이게 삭제가 됐다는 거, 배제가 됐다는 거. 그게 지금 아쉬워하는 전 말씀입니다. 예. 애초에 그 처음에 군항이죠. 군항이 건설될 때 일부 도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러면 추후에 민항으로 겸용하는 안이 나왔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동안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인지요? 2016년도 제5차 공항 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에서는 공군 부대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 비행장 찾아가서 서산 민항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서산 민항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우리 이명수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문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일단은 2017년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경제성을 인정받았고요. 그건 국토부에서 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2019년도에 국토종합계획에 서산 민항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왜 실마리가 잘 안 풀릴까? 예. 라는 의문이 드는데 저는 충청의 목소리, 특히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더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과 시장님께서 처음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짚어주셨는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 말씀 좀 제가 더 드리고. 난이 하신 교수님께 여쭤볼 일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군항으로 이 전투 비행단을 만들 때 이 민항 문제가 처음부터 같이 함께 얘기가 됐습니다. 뭐 제가 직접 들었고 국방부도 방문했고 했는데 그래서 뭐 해밀하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아니겠습니까? 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근무한 곳이고 국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 지역이고 예. 여러 가지 유서 깊은 곳인데 여기에 공군 비행장 전투 비행단 설치는 하되 반드시 민항을 같이 하자 하는 것이 서면화돼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게 제기된 거지 나중에 군항을 먼저 활용을 하고 한다는 그런 그 순서상의 조건은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전제가 됐다는 말씀을 꼭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서상으로도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윤 교수님, 이 군 공항을 민간 공항으로 함께 활용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는 없나요? 예, 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항공의 역사를 한번 좀 우리가 보자면 대개 그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에 쓰여졌던 그 항공기와 비행장들이 전쟁 이후에 그 민간으로 이렇게 그 개조를 해가지고 공항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 민간 항공이 출발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군공항을 활용해서 민항을 이렇게 개항하고 같이 쓰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예,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그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군 공항도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민항과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 어떤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 운영면에서 뭐 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뭐 운영 면에서 훨씬 더 저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안전에 관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공항이 수차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설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면에서 검증이 돼 있을 테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군의 관점에서는 안보나 보안 이쪽을 더 관점을 철저히 할 테니까 말이죠. 또 뭐 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공항이 총 1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가 전부 그 민과 군이 같이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지금. 예, 오히려 과반이 넘게 지금 그렇습니다. 군, 민 예, 예.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네, 윤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예,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께서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 저희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비용 대 편익, BC 분석을 해서 일이 넘으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2017년 버전의 국토부 버전의 사전 타당성에서는 BC 분석이 1.32로 나와서 그렇죠. 할만하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왔다가 작년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 이유 혹시 시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어디까지 아십니까? 2017년도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서산 민항이 1.32 BC 이렇게 나와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재부를 방문해서 서산 민항과 관련된 설계비 15억 원 좀 반영해달라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서산 민항이 주로 치항하는 노선이 이제 제주 공항이 될 텐데 제주 노선이 될 텐데 지금 제주 공항의 플롯이 과부하가 걸려 있다,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주 2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서 서산 민항이 치항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조사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긴 한데요. 저는 정부 기관끼리 이렇게 또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들이 바람직한가도 그런 노력을 의심도 많이 있고. 하셨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들어봐도 국토교통부도 굉장히 네. 중요한 부처고 힘이 있는 부처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재부가 이제 예산을 관할하긴 하는데 1.3이면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국토부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거 한 거거든요. 1.3의 3.2 정도의 그런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1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항공 수요가 37만 명이다라고 하면 지금 청주공항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도 506억 원, 부가가치가 158억 원, 일자리가 수백 명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왜 국토부가 인정한 걸 기재부가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국토부가 검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직접 돈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돈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기재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연히 같은 정부에서 이게 연계가 돼야죠. 한쪽에서는 된다로 한쪽은 안 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큰 돈도 아니고 예타는 불과 몇억 정도의 수억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예타를 안 거친 그동안에 공항도 있었고 지금 예타 면제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가덕도 예타 거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건 거치고 어떤 건 안 거치냐.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정치권의 노력이나 그런 것도 미흡하지 않나 다시 돌아봐야 되고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판단과 조치다. 기재부의 예타 대상에서 그것 자체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행정 입장에서 풀어주셨고요. 우리 교수님.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새만금, 흑산도 또 울릉도 공항은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특히 또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고 알려진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제 예타 면제를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자체가 509억 정도인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될 것일까요? 저는 그 정부의 그런 그 예산 집행하는 부서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개별 공항의 수지라든지 이러한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항공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 국가 전체의 항공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 그러면 김포 한국공항공사하고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을 우리나라 전체 공항을 관리를 해서 1년 경영 결산을 해 보면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요. 지금 개별 지방 공항들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생기는 이러한 네트워크 산업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산공항이 과연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것은 너무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성상 개별 공항만 따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네트워크로.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제 서산 민항 예타 타당성에서 왜 뺐느냐 하는데 저는 이 서산 민항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충청권 사업 자체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신충청 홀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 대산에서부터 울진까지의 중부권 이 동서 철도라든가 또 이 대천에서 보령 대천에서 공주를 거쳐서 조치원 그다음에 청주까지 가는 그런 그 충청 산업문화철도 이것도 시작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 민항만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에 관한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착수조차 안 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 볼 때는 아무래도 어떤 이런 일반적인 경제성이나 이런 논리가 아닌 다른 요인, 정치적 요인이 결국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희 정치인들도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의지나 그걸 우리가 다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의원님께서 지난도 이제 충청권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홀대라는 표현을 쓰셔서 듣는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수도 있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신 김에 크게 보면 이게 20몇 년째 이제 추진이 됐고 이런 민심이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4년 정도 지나갔고요. 그 전에는 사실 보수 정권이 그래도 한 9년 반 있었고 충청권에 우리 보수 의원들도 꽤 계셨단 말이에요. 다선 의원들도 계셨고 그때 힘을 못 얻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2016년에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엔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 뒤에 후속으로 바로 했어야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그다음에 예산이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또 머뭇거려지고 그때 제가 직접 정부 관계자나 장차관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직 항공 수요가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충남도하고 국토부가 거기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한번 한 거예요. 그게 2017년 검증이 됐죠. 예.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막판에 작년에 빠진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리 얘기는 했습니다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서운한 감도 있고 정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충청 홀대론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충청권에 또 세종이 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도 늦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대전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대전 출신인데 크게 보면 충청권에서 그래도 요직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 의원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크게 사업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또 홀대되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저는 정권의 홀대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제 2차 공항계획에 서산 민항을 고시하면서 2010년부터 치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2010년도면은 또 어느 정권이었나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지난 2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 정권, 저 정권의 여러 정권들이 지나왔는데 저는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고민들이 지금 정확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조금 소외되고 어려운 데를 먼저 살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은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충남만 공항이 없거든요. 공항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 충남에 대한 배려. 저는 그거는 배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광역 차원에서는 충남도만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걸로, 민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교수님, 특히 한서대에도 항공 관련 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광역 수준에 다 있는데 여기만 빠진 것도 조금 모양새가 그렇고요. 어떤 생산 유발 효과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공항 주변의 도시들이라든지 그 산업 클러스터들이 공항을 주변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가깝게는 저희 인천공항만 보더라도 공항 주변의 배후 도시에 리조트라든지 또는 카지노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일부 있고 또 지금 건설 중에 있기도 하고요. 교육 휴양시설들이 많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서산 공항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캐치먼트 에어리어가 사실은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남부 지역의 평택이나 화성 쪽 이런 쪽에 이제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도내 이러한 수요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마 자세히는 제가 잘 그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주공항의 사례를 좀 보자면 예. 청주공항이 사실은 그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공항입니다. 적자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자인데도 영업이익률이 좋다? 그러니까 다른 그 적자 공항에 비해서 아. 청주공항이 영업이익률이 높은데 그럴 수도 있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의 수요들을 일부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산 민항도 비슷한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의 수요들을 좀 흡수하면서 예. 수요가 어느 정도 이게 충족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적자일지 흑자일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2017년대 국토부 버전에 아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1.32가 나왔겠죠, 시장님?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일단은 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수요가 한 37, 8만 명 정도 된다고 봤고요. 항공 수요가. 네, 항공 수요가. 그리고 충남의 서북부 지역은 현재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이나 청주공항을 이용하는데 예. 뭐 멀게는 군산까지 갑니다만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서산 민항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거리가 이제 시간 소요가 30분 정도로 줄기 때문에 저는 이용객들은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충남에도 각종 기간 산업 인프라 구축들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서산 같은 경우는 가로리만 해양정원 사업도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초에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로 교황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고 국내에서도 단일 성지로 해미가 유일하게 이제 국제 성지로 되었는데요. 많은 카톨릭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제 성지로 지정이 되면은 세계의 많은 카톨릭인들이 성지를 또 순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시도 만들어지고 공항도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2017년도 사전 타당성 조사 때와 지금의 상황들은 또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성 분석 다시 한다면은 지금은 1.32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산 시장님으로서 열의를 보여주신 거고요. 네, 의원님. 예,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기대는 하고 있는 거군요. 계속 말씀 들어보니까 해미읍성, 해미성지가 국제적인 성지로까지 지정이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한 서산 태안지역마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시설이나 관광 이런 요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안면도에서 원산도, 보령까지 태저 터널하고 포함해서 생기는 연육교, 그것도 큰 관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입니다. 예. 지금 천안, 아산에 약 100만 명, 아산, 천안 100만 명의 이 인구가 공항을 이용할 때 인천하고 청주를만 이용하는데 지금 천안, 아산, 당진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천안이나 아산 분들은 인천이나 이쪽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속도로 타고 바로 서산 민항을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걸 단순히 충청권만의 수요로 보지 않습니다. 이 평택이나 경기 남부 지역의 수도권이나 중부권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항공 수요를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데보다 훨씬 많은 항공 수요가 생길 수 있고요. 뭐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때로는 공급이 수요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인 적어도 최소한 10년 내지 20, 30년에 이 서산 민항과 관련된 항공 수요를 한다면 뭐 쉬운 말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고 차고도 넘친다. 그 공항이 설립이 제대로 되면 정말 많은 이 항공 이런 물류를 포함해서 충분히 저희들은 잠재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빨리 지금 그 공항 건설 시작해도 이게 당장 올해 내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기에 이거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을 말씀이 다시 잠깐 하는 거죠. 나왔지만 이제 결국 우리 충청권의 마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봐도 타당하게 추진해라 이런 민심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인근에 군산 있고 청주 있으니 지금 말한 대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라 이게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복 투자를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주장을 해서요.
저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분들과 서산 민항이 만들어지면 서산 민항을 이용하는 뭐라고 할까요? 수요층 고객들이 다른. 고객들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청주하고 가까운데 분들은 청주를 갈 거고요. 서산 공항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산 공항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타에서 이제 항공 수요가 37만 명 정도 예측이 됐는데 현재 군산이 30만, 사천이 22만, 무안이 15만, 포항이 9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항공 수요가 서산 민항보다도 떨어지는 공항들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뭐 다른 지역 공항에 미치는 영향들은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공 수요의 측면에서 볼 때도 서산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전에 적자 그리고 지금 항공 수요가 더 적은데도 기존에는 됐으니 이게 논리를 바꿔 말하면 이 잘못된 걸 보고 우리가 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네. 도민들로서는 그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보이는데 건설 비용이 왜 그 가덕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우리 서산 민항은 509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교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그 기존의 공항 군 공항을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접근도로하고 그 공항 터미널 정도를 시설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그거보다도 좀 전에 얘기하는 것 중에서 다른 공항과의 이제 이 중복 투자 문제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유럽의 공항들을 좀 보면요. 유럽의 공항들이 굉장히 군소 공항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이용객들이 어떤 걸 보고 선택을 하냐면 그 공항까지의 그 억세스가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하냐 안 하냐. 예. 이게 이제 그 공항의 경쟁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그럴 때는 이제 억세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산공항을 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공항도 공항이지만은 공항까지의 억세스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고려돼야지만이 예. 이 공항이 수요들을 원만히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공항만 딸랑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도 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임 듭니다. 교수님이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게 개별 공항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전체, 크게 봐라. 예. 네트워크 개념으로 봐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그래야죠. 예. 지금 말씀한 대로 공항 간의 어떤 이 공간적인 접근성 그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혹여 타 시도에는 다 공항인데 왜 충남만 없냐 이런 단순 논리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한 대로 공항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꼭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그런 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그 공항과 인접해 있다. 이걸로 공항을 만들 수 없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한 외국 이용과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들려고 한 이 서산 민항은 정말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스마트 공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의 청주공항이나 군산공항이 담당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 되고 공항 자체도 그 여러 가지 그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걸 혁신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출입국이나 여행객들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아주 고도화 시킨다고 하면은 기존의 이 공항과도 경쟁이 되는 거죠. 군산이나 정말 청주에 인천까지 가려고 하는 분이 오히려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서산 그 공항 자체 가지고 있는 여건 물리적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가장 앞서 있습니다. 면적도 김포공항보다 넓습니다. 활주로도 2.7km에 또 이 공항 활주로의 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른 공항보다 현재도 앞서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신규 투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공간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공항까지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서산 태안 지방이 이 고속도로의 혜택이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KTX가 연결이 안 되는데 그건 어차피 정부 차원의 앞으로 고속도로와 KTX 연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되면은
새로운 신규 투자가 많이 필요치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뭐 소요 예산 509억 원은 너무 또 일부러 낮게 책정된 건 아닌가 하는 살짝 의문도 있어서 추진하려고. 그건 아닐까요? 사업비 계산할 때 충남도와 서산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네. 국토부에서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제 500억 원이 넘으면은 이제 예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예타를 진행하기가 정 어렵다면은 그러면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서산시에서는 그 당초 509억 원에는 여객터미널, 계류장, 뭐 유도시설, 진입도로들이 다 포함이 포함했는데. 된 금액이 예. 사업비가 509억 원이었는데 이제 충남도하고 서산시가 진입도로 문제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억 원만 빠져도 400억 원대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가 509억 원에서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한 460억 원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예타도 필요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의지에 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서산 민항이 생길 경우에 이제 한번 짚어볼 포인트가 항공 수요에 관한 말씀인데 아까 윤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지적해 주셨어요. 무안, 양양 등 적자 공항이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그 공항 전체에서 다루는 것은 흑자가 나고 있다. 네. 그런 논리라면 서산 민항도 당연히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트워크 산업 자체가 어느 한 그 노드 그 끝부분을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서산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연결을 해서 이 승객들이 수송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예. 제주공항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적자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는 적자니까 이 공항을 그럼 폐쇄해야 되느냐? 네. 문 닫아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이 네트워크 이 망을 잘 구축함으로 해가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공항이 있는가 하면 수익을 못 내는 공항이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런 문제들이 어디는 적자가 되고 어디는 흑자가 되는데 예. 그러면 흑자가 되는 공항은 계속 하고 적자는 없애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공항 관리 체제를 흑자가 나는 공항과 적자가 나는 공항을 같이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유럽에서는 이제 그 관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과 제주, 김해 뭐 해가지고 14개의 공항을 적자와 흑자 나는 공항을 같이 섞어서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뜨는 데가 있지만 반드시 내리는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저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개념이지. 그렇습니다. 예. 흑자난다고 해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다른 네트워크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예. 근데 혹시 시장님 네. 이 작년에 빠진 이유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항공 수요가 확 줄어서 그것도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요. 저는 코로나 상황이 뭐 3년, 4년, 5년 지속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까 이명수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서산민항 공사 시작하더라도 3년, 4년 걸릴 겁니다. 예. 저는 위기 때 투자라고 그랬듯이 저는 지금이 오히려 적절한 투자의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서산공항이 완성돼서 민항기가 취항할 때쯤 되면은 저는 코로나 다 끝나고 오히려 그동안에 여행을 관광을 해외 나들이를 가고 싶었다가 참았던 분들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영향은 미치긴 했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서산공항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참 정치의 입장에서는 저희 혁신도시 지정도 그렇고요. 인근에 있는 공항 주변의 민심은 조금 달갑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네. 청주, 군산 공항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분산돼 있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걸 충분히 그 지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하필이면 그 코로나 때문에 예타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항 이 터미널 건설은 적어도 빠르면 3년, 5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쯤 시작해도 적어도 5년 뒤에나 우리가 그 터미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여객만 본다면 우리나라 최대의 여객 수요는 동남아입니다. 그다음에 단일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럼 동남아나 중국은 우리 서산 접근하기가 오히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저희로서는 어떤 정치적인 타당성, 그러니까 경제적 타당성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빠지는 거 아닌가. 이걸 예. 지금 저희 스스로도 좀 돌아보고 이런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예타 면제되는 게 수없이 많은데 그거는 왜 우리가 면제가 안 되고 이거는 굳이 예타라는 그런 걸림돌을 가지고 이 발목을 잡느냐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한 뭐 군산이나 청조가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을 낸 적도 없고요. 예. 그건 우리가 기후에 해당되는 거고 그건 그것대로 우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간 어떤 공항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아까 말씀한 그런 네트워킹의 연결체도 있고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그 화면과 말씀 중에 이 제주가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제2공항이 잘 추진이 돼야 생겨서 떠도 받아들일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도 얼핏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이제 공항마다 슬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있는데 제주가 굉장히 지금 포화 상태인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그런 면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공기가 출발을 해도 그쪽 공항에 내릴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그게 안 되면은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공 회담을 하고 국가 간의 노선을 개설할 때에도 그런 슬롯에 관한 협상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코로나 영향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내 항공 수요는 코로나로부터 완전 100%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가요? 예. 그리고 국제선 수요가 지금 한 96% 7% 정도 감소된 상태로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는 지금 뭐 활발하게 지금 운항이 되고 있고 주로 지금 저가 항공 LCC들이 운항을 많이 하면서 항공 수요를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한 70%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얼핏 듣기로도 제주 가는 비행편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회복됐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이른바 UAM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각광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서산 민항이 서산 지역의 이 공항으로서만 의미를 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멀티모달리티라는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이 모빌리티에 대한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그러한 민항을 고려한다면 다른 교통 체계들과 같이 좀 이걸 봐서 미래에 좀 선제적인 그러한 그 모델로서 서산공항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UAM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태안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보면 현대에서 뭐 그 UAM이라든지 그러한 단지를 또 뭐 조성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같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서산하면 고 정주영 회장님의 그 농장도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이제 말미에 말씀하신 국제적인 가로림만 해양 정원 거기다가 국제 성지로까지 지정된 해미 읍성, 해미 성지 거기다가 우리 뭐 개심사를 비롯해서 주변의 관광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돼서 어떻게 이것을 국제적인 관점에서까지 연결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시장님 입장 듣고 또 이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은 서산 민항은 당초 계획할 때 국내선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공항의 슬롯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방향과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내선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또 동남아 그리고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로 되면서 저는 전 세계 요구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뭐 성당 차원에서
단체 관광객 모집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유럽에서. 그래서 저는 특화된 어떤 전 세계가 취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은 저는 서산 민항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주 2공항과 연계되려고 하는 논점에서 보자면 네. 더 시야가 확대될 수 있고 채널이 많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충청남도와 우리 서산시가 이제 서산의 그린바이오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고 있고요. 가로림만 해양정원도 조성하고 있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현대자동차와 UAM 실증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태안은 또 드론 실증단지로 또 선정이 되었고, 우리 서산시는 또 국토부에서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 사업에 또 선정이 돼 있어서 서산 민항과 관련된 가능성들은,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충분히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다당성 조사나 이 항공 모빌리티까지도 기반이 조성이 돼 있는데 방점이 지금 안 찍히고 있네요. 네. 시기적으로 코로나 상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느낌이 계속 들기는 하는데, 네. 이 의원님. 예, 뭐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코로나가 뭐 언제까지 계속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올해 안에 극복이 집단 면역 되고. 생겨서 예, 그렇습니다. 가을 네. 겨울쯤이면 저희가 완전히 회복돼야 되니까 예,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코로나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서산 민항 터미널 조성하는 거는 우리 지역 수건 사업이지만 정부 사업입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정말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꼭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 위치가 하필이면 우리가 서산 민항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게 검증이 됐고 여러 차례 주장이 돼서 지금은 충분히 시작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공항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기존의 공항과는 차별화된 정말 스마트형, 이런 그 지능형, 미래형, 혁신적인 그런 공항 시설과 운영과 서비스와 달라질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모델을 하나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빨리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그다음에 뭐가 되지, 시작이 없이 20년 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공허한 얘기만 해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더구나 문재인 정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거라도 좀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중정권에 계신 그 여러분의 의원님들께서 입법부에서 좀 더 강력히 촉구하고, 군과는 사전 협의 절차 끝나서 촉구하기로 들었는데요. 예, 뭐 저희로서도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지역 사회에 관심 갖고 노력을 했지만 그 상대적인 거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달이나 그 충분히 안 된 것이죠. 예.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많이 좀 더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최종 총평, 각 학계 입장, 정치계 행정 입장에서 짧게 좀 우리 도민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총평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예, 그 최근 뭐 공항은 지금 그 디지털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효율을 높이는 그런 스마트 공항으로들 이렇게 구축을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산 민항도 정말 그 최첨단 공항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공항 자체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나라들, 다른 공항에서 서산 공항을 배울 수 있도록 네. 이러한 첨단 공항으로 만듦으로 해가지고 적자니 뭐니 뭐 그러한 운영상의 효율, 이런 부분들도 아주 그 높일 수 있는, 이 항공 산업 자체가 굉장히 고정비의 부담이 많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게 디지털 기술을 넣어가지고 고정비를 좀 변동비화해서 수요가 많은 대로, 적은 대로 그때마다 비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항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고견 주시고요. 맹 시장님. 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제가 서산 민항은 어떻게 되나, 우리 충남의 정치권의 노력의 부족인가 걱정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요. 충남 도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서산 민항과 관련돼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처럼 특별법을 바라지도 않고요.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싶다면 봐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반드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만들 테니 그러면은 설계비를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설계비 반영에 대해서는 오늘 이명수 의원님 나오셨지만 충청권의 여야 정치인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서 15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좀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산민항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충남 도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충남에만 민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산민항은 충남민항이다. 예.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서산민항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간도 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의원님. 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햄이라는 것이 아주 유서 깊은 것이고 우리나라 중요한 국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산업, 문화, 관광의 요충지로 거듭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해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남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이 항공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하고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인 예산 투입을 시작을 않는 것, 그건 예산 당국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선출적인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그 추진 동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차원에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예. 이건 충남의 수건 사업이 아니라 바로 정부의 수건 사업이고 정부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예, 오늘 세 분의 고견을 통해서 이 서산 민항을 바라보는 정부 사업이고 충남 민항이라는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각계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의가 더욱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